좋아요, 구독! 자, 러시아에서 또 가스를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스 대란 우려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관련주들 앞으로 어떤 움직임 보일지 함께 좀 전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튜디오에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러시아가 참 이 자원을 가지고 계속 좀 무기화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또 독일로 가는 가스 공급을 잠정적으로 중단을 하면서 이 가스 관련주들이 또 한 번 상승 랠리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장 좀 상승폭을 확대하는 이 종목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선 이 러시아의 가스 공급 중단 이슈와 함께 짚어주시죠. 네. 일단 러시아가 이제 9월 2일 날 가스관 이제 부품 수급 차질로 인해서 지금 뭐 가스 공급을 무기한 중단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8월 31일서부터 9월 3일까지 노르트 스트림 1에 대한 이제 송유관을 정비한다는 목적으로 지금 이제 중단을 했고요. 일단 오일 누수에 따른 이제 부품 고장이 발생을 했는데 부품 수급이 어렵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현재 상황에서 이제 무기한으로 이제 중단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러시아의 이렇게 가스 공급 중단에도 불구하고 유럽 천연가스 시장 비교적 좀 안정세를 찾는 그런 모습입니다. 8월 중순에 한번 급등을 한 이후에 최근 들어 이제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여전히 그래도 이제 작년 8월 대비는 3배 이상 높은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시장 내에서는 러시아가 지금은 가스를 잠궈 놓은 그런 상황이지만 언제든지 또 마음에 내키면 또 열 수 있다라는 또 그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지만 이제 국내 시장 입장에서 보면 일단 천연가스 가격에 대한 상승에 따른 기대감이 지금 시장에서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석유 관련된 대부분의 이제 에너지 관련주들이 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정유 관련주들은 지금 2% 넘는 그런 이제 상승폭을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석유 유통 관련된 기업들이 좀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3에서 12% 정도까지 올라가면서 시장을 좀 크게 이제 대비 크게 올라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 이제 가격 인상 때문에 적자가 커질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으로 오늘은 좀 약세를 보이고 있고요. 대신 이제 지역에 LNG를 공급하고 있는 그런 이제 기업 중심으로는 좀 강한 그런 흐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에너지 관련 개발 관련된 종목이라고 그러죠. 이제 종합상사 관련주들이 오늘 좀 강한 그런 흐름세를 좀 이어가고 있다는 게 특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히려 유럽은 이제는 좀 학습 효과가 생기는 건지 워낙에 지금 계속 러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이 가스관을 풀었다가 다시 또 잠갔다가 반복하는 모습들 나타나면서 지금 또 한 번 이 가스 공급을 잠정적으로 중단한다 이런 이야기 나옴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천연가스 가격은 안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지금 현재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이 가스 관련주들이 오름세 보이는 기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그래서인 걸까요? 지금 오히려 증권사에서는 서로 다 엇갈린 시각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황에서 좀 확대 해석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대표님께서 보시기에는 현 시점에서의 이 가스 관련주들의 신규 접근 어떻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 가스주는 두 가지를 이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거와 이제 부정적인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긍정적으로 얘기 나오는 것 중에 하나는 유럽 내에 이제 가스 재고가 좀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를 이제 긍정적인 이제 모멘텀으로 좀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독일을 비롯해서 유럽 각국이 지금 천연가스 재고를 열심히 쌓아놓고 있습니다. 동절기에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동안 이제 재고를 많이 최대한 확보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가스 저장 시설의 85% 가까이 지금 채워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독일을 비롯한 이제 유럽 각국에서 동절기에 들어도 실질적으로 가스에 대한 수급이 생각보다 심각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기대 섞인 전망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 이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을 했습니다. 급등했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제 유럽 각국이 천연가스 재고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동분서주하고 있는 결과가 아닌가라는 또 그런 이제 해석도 같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막상 동절기에 접어든다라고 하게 되면 가스 가격이 그렇게 강하게 오름세를 보이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천연가스의 구매처를 러시아에서 이제 다른 지역으로 확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 EU 같은 경우는 올해 말까지 러시아산 천연가스 비중을 3분의 1 수준으로 감축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산 이제 감축하기 전에 러시아산 비중이 이제 40% 정도 됐는데요. 이걸 10%로 감축을 하겠다라는 거고요. 독일 같은 경우는 러시아산 가스 비중이 55%였는데 최근에 10%대 초반까지 낮춰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천연가스를 러시아에서 기타 서아프리카나 아니면 중동 지역으로 최근 들어 이제 확대하는 그런 이제 다변화 전략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가 가스를 중단한다, 유럽에 대한 가스 공급을 중단한다라고 해도 유럽에서는 다른 지역에서 천연가스를 충분히 획득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내년부터는 미국의 세일가스가 본격적으로 증산화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 섞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지금 세일가스에 관련된 현재 생산량이 상당히 이제 줄어들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최근에 이제 유가나 천연가스 가격이 고공행진을 보이면서 세일가스에 대한 다시 채취가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향후에 이런 여러 가지 재반 사항을 보면 천연가스 가격이 좀 안정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제 기대 섞인 전망치가 있는 거고요. 또 부정적인 쪽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예년보다 만약 겨울에 춥게 더 이제 추운 겨울이 닥친다라고 하게 될 경우에는 에너지원 부족에 대한 우려는 다시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특히 올해 같은 경우 지금 재고 상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예년 정도의 추위 정도는 견딜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재고량이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지금 현재 상황에서도 이렇게 이제 재고를 유지할 수 있는 것 중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라서 에너지를 상당 부분 지금 절약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공급 부족을 어느 정도 메꿀 수 있다라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기상이변으로 겨울 날씨가 다시 추워진다라고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천연가스의 사용량이 다시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가격은 언제든지 다 반등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내년에 천연가스 재고량,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천연가스 재고량을 충분히 마칠 수 있다라고 예상은 하고 있지만 내년 되면 재고 부족이 다시 시장에서 불거질 가능성 충분히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수급이 조금 안정화돼 있다라고 해서 천연가스 가격이 하향 안정화하는 것보다는 내년을 시장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천연가스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이렇게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개 시나리오에 아마 중간선을 아마 택하시는 게 좀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올해 겨울에 어떤 이제 상황이 이제 경제 환경이거나 기후 환경이거나 아니면 수요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이 제한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좀 더 지켜보시는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거에 따라서 지금 상황으로는 일단 관련주들에 대한 추가적인 추격 매수보다는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단기 좀 급등을 했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보인 이후에 하반기 이제 4분기 이후에 관심 있게 좀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러시아가 자원을 가지고 계속해서 좀 무기화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면서 유럽 각국들도 여기에 좀 대비를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꼭 러시아가 아니라 다른 국가들의 이 천연가스 비중을 조금씩 높이면서 지금 재고를 많이 늘려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좀 마음을 내려놓을 수는 또 없는 게 우리가 기후변화가 어떻게 될지 경기가 어떻게 변화할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천연가스의 신규 접근 일단은 조금 보수적으로 대응을 해보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시각 좀 더 열어놓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앞서서 지금 이 가스와 관련돼서 가스 관련주만 국내 시장에서 오르는 게 아니라 종합 상사 관련주들도 좀 오름세를 보인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확실히 천연가스라고 하는 게 가스 자체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산업에서도 또 사용이 되는 거다 보니까 유리 대란, 산업 전 분야의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 촉발된 이 천연가스 이 공급난으로 반사수혜를 기대해 볼 만한 섹터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뭐 많은 원자재 이제 생산 뭐 그런 재료로도 사용되고요. 에너지원으로도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석유와 거의 비슷하게 사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이제 천연가스에서 뭐 납타 같은 것도 이제 생산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뭐 나프타는 이제 화학 연료의 이제 대표적인 이제 품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천연가스를 통해서 이제 암모니아 같은 것도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암모니아는 이제 뭐 최근 들어 많이 이제 작년부터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데 일단 뭐 암모니아에서 가장 많이 추출하는 게 이제 암모니아를 분해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질소와 그다음에 수소로 나눌 수가 있게 되고요. 이 질소는 질소 관련된 이제 화학 비료에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암모니아의 생산량이 차질을 빚는다라고 하게 되면 화학 비료를 생산하는 생산량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 천연가스의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비료 가격의 원재료가 상승한다라는 그런 부분도 감안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원에 대한 부분입니다. 뭐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천연가스를 통한 에너지원이 상당 부분 이제 활발하게 전환되어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에너지원이 공급이 부족이 되면서 지금 뭐 유리뿐만 아니라 뭐 비철 금속에 대한 이제 재련 관련된 부분도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유럽에 있는 비철 재련소 같은 경우는 가동을 중단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오늘 같은 경우는 비철 관련된 금속들의 그 관련주들이 비교적 좋은 그런 흐름을 갖게 된 그 이유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뭐 천연가스가 관련돼서 뭐 일단 가격이 올라간다든가 하게 되거나 아니면 최근같이 이제 이렇게 공급망에 대한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대체재에 대한 이제 수요가 좀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석탄에 관련된 수요가 상당 부분 증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 석탄은 탄소 배출 문제로 인해서 사용이 상당히 좀 제한적으로 줄어들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에너지난이 이제 심화되면서 지금 뭐 기존에 안 썼었던 이제 석탄 관련된 분야도 지금 사용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석탄 가격은 다른 이제 에너지원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국에서 석탄을 활용한 석탄 발전을 확대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경우도 뭐 기존의 석탄 발전소를 뭐 지금 좀 그러니까 가동을 좀 중지시켰던 데가 많은데요. 지금 재가동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 한전 같은 경우도 일단 적자를 축소하기 위해서 석탄 발전소의 가동을 좀 더 확대하겠다라는 발표를 할 만큼 각국에서 석탄에 대한 사용량을 조금씩 늘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석탄 가격도 상승세를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호주산 석탄 가격 같은 경우 작년 8월에 톤당 141달러였는데 최근 들어 이제 이 연료탄 같은 경우에 415달러까지 건 3배 가까운 이제 가격 상승폭을 보일 만큼 가격대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돼서 이제 석탄을 채굴할 수 있는 광산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서 좀 더 주목을 갖고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호주나 동남아 지역의 광산에 직접적으로 투자하는 국내 기업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대부분 이제 종합상사 관련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GS 글로벌이나 뭐 포스코 케미칼, 뭐 LX 인터내셔널 같은 그런 종목 중심으로 좀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히려 GS 글로벌 같은 이런 종목을 좀 짚어주신 게 의외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천연가스가 정말 요동을 치면서 다른 에너지로도 지금 관심이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에너지라고 한다면 결국엔 물가랑도 또 연관이 돼서 저희가 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자, 지금 에너지 관련주들 역시나 큰 변동성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러시아발 가스 대란으로 인해서 에너지 관련주들은 하반기에 좀 어떤 흐름을 보이게 될까요? 일단 뭐 종목별들, 그러니까 하나 구분별로 약간씩은 다를 걸로 예상은 되고 있지만 뭐 큰 영향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에너지 가격이 뭐 공급이 뭐 준다, 뭐 이런 문제도 있고 아니면 수요가 준다라는 여러 가지 이제 얘기가 있으면서 변동성 키워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에너지 가격이 뭐 급락을 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좀 적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하반기 이제 동절기에 이제 접어들면서 에너지에 대한 관련 수요는 뭐 계속 조금 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물론 이제 각국의 특히 이제 오펙 플러스가 오늘 뭐 원유를 산출량을 감산할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뭐 그런 단기적인 뭐 이슈들 같은 경우는 뭐 충분히 가만 뭐 있을 필요는 있긴 하겠지만 그보다는 뭐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원유의 수급
수요 자체도 뭐 그렇게 줄어들 것 같지는 않고요. 공급이 아마 줄어들 가능성은 좀 더 큰 상황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원유 같은 경우는 지난 뭐 이란 핵 합의나 이제 베네수엘라의 이제 수출 재개 관련돼서 공급을 늘릴 수 있는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대신 10월 말로 미국 전략 비축유 방출이 끝납니다. 그렇게 되면 11월 이후에는 전략 비축유 방출에 관련된 한 100만 배럴 정도의 이제 공급량이 줄기 때문에 과연 이런 게 시장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그 당시에 다시 한번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뭐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뭐 유럽 지역에 계속 천연가스 재고를 확대해 놓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동절기에도 가격 변동이 의외로 크지 않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기후에 따라서 달라질 가능성은 남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석탄 같은 경우는 각국의 에너지 공급을 해소하기 위해서 가동을 증가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석탄 관련된 수요는 계속 좀 증가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석탄 관련을 하고 있는 그런 종합상사 관련주들은 조금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에너지 가격이 지금 강세를 이제 유지하는 와중에 뭐 원화 약세가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에너지원 수입 가격이 상당 부분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지금 원 달러가 지금 1,370원대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고공행진을 계속 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수입 물가가 들썩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면 국내 소비자 물가도 그거에 대해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소비자 물가가 이제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게 되면 뭐 중장기적으로 이제 기준금리 같은 경우도 계속 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면 뭐 국내 이제 개인들의 소비 감소 아니면 기업들의 실적 악화도 이제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좀 더 보수적인 관점에서 시장에 접근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지금 현재 시장 한 발 한 발 내딛기가 참 겁이 나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크게 어떤 결정을 내리는데 너무 조심스럽다기보다는 일단 보수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는 편이 좋을 것 같은데, 자, 아까 앞서서도 좀 이 천연가스나 이런 가스 관련주들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히려 상대적으로 가스가 이렇게 요동을 치다 보니까 석탄의 이용량이 늘어나는 것 같다라고 짚어주셨는데, 그러면 차라리 석탄 관련주들 위주로 좀 투자 전략을 짜보는 것, 이거는 어떨까요? 네, 그런가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천연가스 가격 자체가 좀 안정화됐는다라고 하게 되면 관련들이 조금 이제 뭐 하향 가능성도 뭐 충분히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천연가스의 이제 대체제인 이제 석탄의 사용량이 최근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석탄 관련주도 좀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관심 있게 보는 게 아마 GS 글로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GS 글로벌 같은 경우는 뭐 전 세계 이제 무역을 하는 종합상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에너지난이 이제 심화되면서 각국이 석탄 발전소 가동을 확대를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GS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도네시아 석탄 광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좀 관심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017년에 GS 에너지와 같이 인도네시아 BSSR 석탄 광산의 지분을 취득해 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뭐 석탄 가격이 최근에 계속 고공행진을 보이면서 관련된 이제 석탄 광산에서 나오는 배당이 증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하반기 뭐 영업 실적 호조세는 좀 더 지속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상반기에도 지금 영업이익이 뭐 100%가 증가하는 그런 이제 강한 그런 흐름세였었는데요. 하반기에도 영업이익이 그거보다는 좀 줄어든다라고는 하지만 비교적 강한 그런 흐름세를 이어간다라고 하게 되면 뭐 지금 주가 수준이 한 3,400원대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이거보다는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아요, 구독!